국회에 한수 넣지 하십시오. 반납하십시오. 여러분들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관위 직원 자격 없습니다. 그 판결하는 하기위한 대법관 자격 없습니다. 21대 국회 회기기관통 월급 받아간 거 몽땅 국회로 한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투표한 투표용지가 왜 쓰레기장에서 나와야 됩니까? 우리 선생님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투표한 투표용지가 왜 쓰레기장에서 나와야 되는지 이해하세요? 예? 비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해하세요? 여기가 아프리카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래요. 대한민국이에요. 여기가 지금 북한입니까? 북한이냐고요. 자, 왜 투표용지에 왜 본드가 왜 붙었습니까? 아니 신분증을 제시하고 내가 홍길동이면 홍길동인지 확인하고 투표관리인이 프린트로 뽑아주는 투표지에 왜 본드가 왜 붙어있습니까? 이거요, 제급비 현장에서 판사들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호사가 찍은 거예요. 변호사가 일반인이 찍은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자, 당선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들과 그 사무원들과 중앙선관위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요? 이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할 일 없어서 애들 쓰면서 우리 뭐 좌파단계처럼 뭐 정부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내 돈 벌어서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자유대한민국 고요한 태풍전야 같죠? 한번 보십시오. 이거 방치했다가는요 내연총선 저는요 어디가 이기든 지든 관심 없어요. 정직하게만 하라는 겁니다. 선거 정의로 공명선거만 이룩하라는 겁니다. 누가 되든 국민이 선택해서 뽑는 거예요. 그분이 인물에 의해서 뽑는다는데 누가 만들 거예요?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직하게만 투표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투표한 거 정직하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관리하란 말입니다. 본드 처묻히지 말고요. 그 투표용지에 본드 처묻히지 말고 투표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다발로 문택이장 나와서 63대 36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같은 그런 숫자 발표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예? 우리는 순수한 시민단체예요. 예? 정의를 받는 것처럼 거짓과 싸우는 순수한 시민단체입니다.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국민이 한 표를 소중히 다루란 말입니다. 왜 선거 투표지에 본드가 묻어있냐고요. 본드 보시고 투표 관리인이 본드 중독자입니까? 프린트기로 신분증 제시하고 프린트기로 뽑아주는 투표용지 뽑아주는 투표 관리인이 본드 중독자예요. 왜 투표지에 본드가 붙어있어요? 네? 이런 걸 왜 외면하냐 말이에요. 국민의 돈으로서 이것은요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국민의 주권을 소중한 한 표를 유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계신 분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지어다. 중앙선관위가 안 나서면 누가 나서란 말입니까? 그런데 기자들은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어요. 기자들은 오늘도 침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이갖고 범죄자 당대표한테 국회 앞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도 뭐 좌파들이 주로 많이 살랑살랑거리긴 하고 그분은 안 해도 말이 돼요? 노동도 앞쪽 민주노총에서 왜 멀쩡한 투표지에 본드가 묻어있는다고요? 국회에서 나오는 투표 사람들은 관리인이 본드 귀가 중독자세요? 열릴지어다. 마음이 중앙선거 열릴지어다. 관리위원회 경우 본드 중독자입니까? 왜 투표용지에 내가 투표한 투표용지에 본드가 묻어있냐고요? 프린트기로 뽑았는 투표용지에 왜 본드가 묻어있냐고요? 이거요 제급부 현장에서 판사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호사가 사진 찍은 겁니다. 내가 찍은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본드 묻은 게 한 장은 미래통합당 민경우, 한 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투표지에 본드가 묻어있네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본드가 막 붙어가지고요 위에 것만 체킹이 된 거예요. 위에 것만 이렇게 수두룩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민경훈한테 표가 체크됐대.
뭐 김민석이한테 청구됐던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거는 왜 본드가 묻어있냐 이겁니다. 왜 본드가 묻어있냐고 대답해보라니까요. 예? 대답해봐요. 김기현 당대표, 이정민 당대표 대답해서 보시라니까요. 투표용지에 왜 본드가 붙어있는지 대답하시라니까요. 예? 여러분 투표용지에 투표한 투표용지가 본드 붙어있어서 누가 처리했다고 뭐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시간 되면 뭐라고? 자, 그 다음에 투표소는 잠시 간격이 내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투표소는 잠시 간격이 내립니다. 정동환님, 여기 정동환님 어떠세요? 정동환님, 아니 우리는 저렇게 생각하고 나오시면서 그게 뭐예요 지금? 아니 우리 요청이 저렇게 크게 떨어져야 된다니까. 우리 요청이 저렇게 크게 떨어져야 돼. 우리는 그래서 시끄럽게도 아무 말도 안 해. 너무 시끄러워. 우리는 엄청 단순하면서. 이제부터 잘못된 거 아니라고 지금. 정보관님 어디 갔어요? 정보관 어디 갔어? 정보관 빨리 조치하세요. 저요 정보관 나와서 카드 발급까지 합니다. 빨리 나와. 정보관 소리 질러. 체크해 말이야. 베스벨 체크하라고. 아 우리가 하는 베스벨 체크하는 왜 쟤들은 하는 체크하라는. 체크하라고 빨리. 저 베스벨 체크하라고. 우리가 하는 베스벨 체크하고 난리 지르면서 왜 쟤들은 체크하는 거야. 왜? 빨리 체크하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세요. 자, 보세요. 정직선거법을 이용해가지고요, 투표 관리관 도장을 2일간 제작합니다. 자,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투표소에 갔을 때 저는 20대 때부터 선거사무원을 많이 했어요.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을 오래됐습니다. 오랫동안 1990년도부터 했어요. 오랫동안 1990년도부터 오랫동안 했습니다. 유선적도 해봤고요, 상당히도 해봤어요. 그래서 투표에 선거법에 관한 누구보다 잘합니다. 제가 투표소에 가서 내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 갈등이 분위기에서 공직된 막내 하고 분위기를 뽑아서 대답을 찍어줄 때 분명히 내가 확인했어요. 이거 당신 이름 맞아? 당신 이름 맞습니까? 당신 도장 맞습니까?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런데 내가 확인했던 그 투표 갈등 도장은 어디서 빨리 투표 도장이 왜 지켜서 내가 투표한 투표가 어디 갔어요? 내가 투표한 투표인지 어디 갔을까요? 내가 투표한 투표인지 찾아달라고요. 내가 투표한 투표인지 찾아고요. 자, 내가 투표한 투표인지 어디 갔다니까요? 아니 내가 분명히 신분증 내고 투표 관련 도장 받은 투표지 어디라고. 내가 투표한 게 어디라고. 투지가 몇 표를 되냐고요. 응? 내가
투표용지 어디 갔어? 내가 투표한 투표용지 찾았어. 내가 투표한 용지를 줬어요. 왜 내가 투표한 투표용지 어디 가서 수장이 시켰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투표용지가 빨갛게 생겼어요? 한국까지 할게요. 이거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이거 말이 돼요, 이거? 이거 말이 되냐고? 자, 정보관, 책임자, 여기 책임자, 집회 책임자, 여기 시위 집회 책임자, 정보관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찼습니다, 지금. 긴급합니다. 찼습니다. 자, 오늘도 이만큼 소란하는 시간만큼 빼고 제가 1시간 더 할 겁니다. 제가 1시간 더 할 겁니다. 이 말씀드려요. 이거 지금 이렇게 소란하게 방해한 것은 무섭니다. 제가 11시부터 1시까지인데 이 1시간은 무겁니다. 제가 여기 터지는 아니도록 3시까지, 2시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관님 정부가 여기 없어. 자, 경찰관님 자, 분명히 하세요. 너무 미끄러워서 저쪽 가서 정보관 좀 찾아도 안 보여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방해한 거죠. 자, 방해한 자들을 본 겁니다. 자, 부여합시다, 부여. 자, 부여합시다. 나타나세요. 방해한 자가 공범이다. 방해한 자가 공범이다. 방해한 자가 공범이다. 방해한 자가 공범이다. 방해하는 자가 공범입니다. 방해하는 자 공범. 자, 정보관도 같이 공범입니다. 정보관 공범이 아니면 빨리 와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빨리 와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빨리 오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담당자의 정보관이 빨리 와서 확인하십시오. 자, 이 영상으로 그대로 자, 이 영상 잘 찍으면서 이 영상 잘 찍으면서 이것처럼 이 영상 그대로 올릴 겁니다. 자, 이 영상 중앙선관위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그대로 올립니다. 이 영상 잘 찍어두세요. 이 영상 이렇게 방해하는 영상 잘 찍어두세요. 잘 찍어두세요. 제가 그대로 오늘 중으로 노란 그대로 공투법을 기관에다가 올리겠습니다. 택배, 화물, 조선소,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하여 보장하는 것이 바로 노란 공투법입니다. 이로운 노동 환경을 마련해주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곧 모든 시민의 권리가 되는 노란 공투법. 노란 공투법은 우리 모두가 함께 피워야 할 새싹입니다. 이 캠페인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함께합니다. 내가 다 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 정보관 누구냐고도 안 나타나. 이해하십니까? 이거 이해하세요? 저 경찰이 정보관 보면 보낸다고 했는데 안 보내요. 도대체 여기가 이렇게 정보관이 없을 수가 없는데 숨어버렸나 봐요. 일부러 저 민노총 때문에. 일부러 여기까지 쓰지 않고 이거 좀 그러니까 나 정보관이 일부러 숨어버렸나 봐. 어떻게 뭐 방송했다고 또 살다고 살고. 정보관이 아무리 와도 안 보여요. 아, 영포님 안녕하세요. 저쪽에서 지금 막 새로운 단체들이 와서 많이 저쪽 우리 하던 데서 방송사람들 막 갖고 난리 나서 판매하고. 이럴 때는 그냥 그거 들고 있는 게 낫겠어. 소리가 그것들이 방해하는 안전 지켜내는 우리는
어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거. 정보관이 어디 숨어버렸다니까. 아유 어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우리가 아무리 정보관을 찾아도 지금 안 나타나요. 민노총이 옆에서 너무너무 시끄럽게 하는데 정보관이 안 나타나요. 일부러 정보관이 피했나봐요. 여기다 깔아놔. 못 깔아요. 일부러 방해하는 것 같아요. 정보관이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나요. 네, 카르텔 23년 거의 오전 10시 못했었고 부정선거 영화 그거 됐어요. 네, 거기다가 부정선거로 써야 저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겠다. 니나 알지? 아무리 정보관을 찾아도 안 나타나요. 이 정도 되면 정보관이 지금 몇 사람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많이 집회하는데 일부러 피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이 중에 하루에 최하 1명 아니면 10명, 100명씩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부정선거에 대한 중요한 거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여기서 합니다. 여기가 소란스럽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예요. 여기가 국회 입구에서도 가장 많이 다니는 거리예요. 여기는 뭐 정식적 기자회견 형식이 아니고 주로 우리 국가연 임원들이 외치고 또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입니까? 정부관이 경찰들은 모른다. 정부관이 안 나타나. 찾아봐야 된대. 정부관 아니래. 경찰은 모른다 그러고. 용기 유튜브도 나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저 국회 사무원 여러분. 예시 필리핀이 사용했는데 용기에 유튜브로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시 필리핀이 사용했는데 용기에 유튜브로 나오신 분 세계적인 기업 현대자동차의 판매 대리점 대표가 영업사원에게 후원을 하고 때리고 국가 시절에는 국회의원 이사입니다. 노동자를 만들었다. 민노총 사람들이 시끄럽겠구만. 대리점 대표가 직원을 기본적으로 불화시켜 얼굴을 때립니다. 한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분 절대 없어요. 때로는 핍박하고 어떻게 레이저 프린팅을 사용하는데 프린팅 연기에 목을 졸라 바닥에 쓰러지는 일까지 합니다. 나옵니까? 이거 프린팅가 잘못된 거죠. 대리점 대표가 영업사원을 폭행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노동조합을 만든 뒤부터입니다. 처음에 회사를 요구하며 자, 분명히 전용 계약서를 지역의 떼더니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는 다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길입니다. 그때 왜?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투표용지가 1m 있는다. 회사를 요구한 근데 거라고 어떻게 밝혔지만 비례대표 다른 투표용지와 해당 직원이 노조를 만든 탓에 본사에 감사를 받게 됐고 대리점 계약도 해지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다른 대리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노조 간부 2명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됐지만 대리점은 본사와 관련 없다는 입장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거는 기자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외치고 구호하고 프랭카드 들고 사진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이 여기서는 우주를 복잡해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 할 수도 대표에게 없어요.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장면 그저께 전해드렸는데 대리점 영업사원은 근로계획에 능력계획을 맺어서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대우도 사회로 선거는 부정선거, 사전 투표는 통과리 투표, 당일 투표는 수개표하라. 하지만 대리점 영업사원에게는 퇴직금과 400억은 물론 기본급도 없습니다. 차를 못 파는 날에는 통신지원비 16,000원이 소득 아닌 소득에 전자개표, 부정개표, QR코드는 물법코드 막 밀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학자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보는 사람들. 돌아가며 당직을 해도 수일 수당은 없습니다. 대리점들이 영업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맺고 개인 사업자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채널A 좀 보도 좀 해주세요. 실제로는 근로자나 이거 제일 잘하고 있는 건 알지만 좀 더.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조례에 채널A 사람들이에요. 참석해야 하며 정기 감사를 받아 통장 거래 여기는 내역도 기자들도 많이 다닌대요. 기자들도 마음을 열고 동작 나군요. 보도에 힘써주세요. 실적이 나쁘면 교육도 받습니다. 대리점들은 비용 소득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회로 선거, 사전 투표는 통과리 투표, 당일 투표, 수개표하라. 대리점의 영업사원은 전자개표, 조작개표, 달고 가는 사람 하나 있네. QR코드는 실제코드, QR코드는 생존 노출, 근로자의 바코드는 합법코드, 행사입니다. 신권 투표지, 부정 투표지,
배친이 현대 기아차가 투표지, 기념표지 판매사원 노조 부정 경선을 투표지, 하려고 부당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판매 사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라고 대리점주들을 압박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대리점을 폐쇄시켰다는 겁니다. 박민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오토바이 판매점. 2년여 전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를 팔던 대리점이었지만 문을 닫았습니다. 흡연상 이유는 대리점주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사회로 부정선거 애국호, 사회로 선거는 부정선거, 사전투표는 통과리 투표, 당일투표 시개표하라, 전자개표의 제작개표소, QR코드는 불법코드. 우리 위원님, 사회원의 위원님. QR코드는 불법코드, QR코드는 신분 노출, 바코드는 합법코드, 신권 투표지, 부정투표지, 배치니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붙은 투표지, 부정투표지, 삐딱선 투표지, 부정투표지, 사전투표소, 보건소, CCTV 왜 가렸나?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회로 부정선거 수사하라. 사회로 선거는 부정선거다. 사전투표지, 통과리 투표지, 당일투표 시개표하라. 전자개표소, 부정개표소, QR코드는 불법코드, QR코드는 신분 노출, 바코드는 합법코드, 신권투표지, 부정투표지, 배치니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붙은 투표지, 부정투표지, 삐딱선 투표지, 부정투표지, 사전투표 보관소, CCTV 왜 가렸냐? 부정투표지는 사형이다. 사회로 부정선거 수사하라. 사회로 선거는 부정선거, 사전투표지, 통과리 투표지, 당일투표 시개표하라. 전자개표소, 부정개표소, QR코드는 불법코드, QR코드는 신분 노출, 바코드는 합법코드, 신권투표지, 부정투표지, 배치니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붙은 투표지, 부정투표지, 삐딱선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사전투표 보관소 CCTV 왜 가렸나?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회로 선거는 부정선거, 사전투표지, 통과리 투표, 당일투표 시개표하라. 전자개표소, 부정개표소, QR코드는 불법코드, QR코드는 신분 노출, 바코드는 합법코드, 신권투표지, 사회로 선거, 부정선거, 에너투어, 사회로 선거는 부정선거, 사전투표지는 통과리 투표지, 당일투표 시개표하라. 전자개표소, 부정개표소, QR코드는 불법코드, QR코드는 신분 노출, 바코드는 합법코드, 신권투표지, 부정투표지, 배치니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붙은 투표지, 부정투표지, 삐딱선 투표지, 부정투표지, 사전투표 보관소, CCTV 왜 가렸나?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회로 선거는 부정선거, 사전투표지, 통과리 투표지, 당일투표 시개표하라. 전자개표소, 부정개표소, QR코드는 불법코드다. QR코드는 신분 노출이다. 바코드는 합법코드다. 신권투표지, 부정투표지, 배치니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붙은 투표지, 부정투표지, 삐딱선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사전투표 보관소, CCTV 왜 가렸냐?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회로 선거는 부정선거다. 사전투표는 통과리 투표다. 당일투표지 시개표하라. 전자개표소, 부정개표소, QR코드는 불법코드다. QR코드는 신분 노출, 바코드는 합법코드, 신권투표지, 부정투표지, 배치니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붙은 투표지, 부정투표지, 삐딱선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사전투표 보관소, CCTV 왜 가렸나?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회로
부정선거는 해놓고 4.15 선거는 부정선거다. 사전투표지, 동마리 투표지, 당일투표, 수개표 하나, 전자개표소, 조작개표소, QR코드는 불법코드다. QR코드는 신문 노출이다. 바코드는 합법코드, 신권투표지, 부정투표지, 배추님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쿠폰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삐딱선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사전투표 보관소, CCTV 왜 가렸나? 통과리 안 하고 가렸나? 4.15 선거는 부정선거다. 사전투표는 통과리 투표, 당일 투표는 시계표하라. 전자개표소, 부정개표소, QR코드는 불법코드, QR코드는 신분 노출, 바코드는 합법코드, 신권투표지, 부정투표지, 배치내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쿠폰 투표지, 부정투표지, 삐딱선 투표지, 부정투표지, 사전투표 보관소, CCTV 왜 가렸나?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나눠서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가짜 국회의원이 60명 이상이 지금 저 국회에서 나라 불법 법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헌법에 지금 와 있습니다. 헌법 6조야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4.15 선거는 부정선거, 사전투표는 동가리 투표, 당일투표, 수개표 하라, 전자개표소, 조작개표소, QR코드는 불법코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요. 여기는 완전 노다지예요. 노다지. 여기서 신호 기다리는 동안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부정투표지, 삐딱선 투표지, 부정투표지, 사전투표 보관소, CCTV 왜 가렸나?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4.15 선거는 부정선거, 사전투표는 통과투표, 당일투표는 최고라고 엄지척하고 여기 아까 채널의 기자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분도 최고 엄지척하고 여기 엄지척하는 분들 감사합니다. 엄지척 하고 가셔요. 안녕하세요. 아주 부정선거 알리는 데는 최적의 장소예요. 이 시간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기자들도 많이 지나가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올라가고. 오늘 정보관은 일부러 안 온 것 같아요. 아니면 숨어갖고 어디 있는지 절대 안 오네요. 우리가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해도 이렇게 현장한테 기가 터지면서 소리를 높여서 국민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집회를 하는 입장에서 서로 어려운 생각해서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요. 자, 여러분 곳에 오신 많은 다른 집회 이것들은 다 개인이나 어떤 연대나 단체나 아니면 사이비 측에서 무슨 뭐를 조치하고 서류하고 뭐 수립해달라 뭐 이런 개정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실 없고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한테 나오고 그 주권의 권리, 그 권리는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이 실정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리저리 많이 얘기했습니다. 비정규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부정선거가 거의 없다는 듯이 하는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르셔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똑같이 자유주의민들이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군대받는 것이 아니라 다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정일간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현재까지 저들이 그 어떤 부정선거에 대해서 증거물이 득실득실하게 나와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 신청에 지금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한이 해킹실 부정선거 시스템 주장 주한은 뭡니까? 개개인의 사생활과 금융관계, 직업관, 기타 등등의 개인 모든 것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QR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에는 분명히 바코드만 인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거쳐서 QR 인쇄를 해서 어떤 놈을 찍었는가, 어떤 놈이 옳다고 어떤 놈이 좌파가 그를 알게끔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추적 관리하고 이런 것이 QR입니다. 왜 선거 투표지에 QR이 필요한단 말입니까? 바코드만이라도 충분하고 법정에도 바코드만 인쇄되어 있는데 개인의 사생활에 모든 것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QR을 인쇄를 합니까? 그래서 그 해킹할 수 있는 QR을 전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두 가지는 이게 그 어떤 식으로 하면 윤 정권은 책을 잡혀서 정치 공작꾼이나 정치 공직자들이 아주 세밀하게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는데 당연히 최고 공직자들의 그 책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관 그리고 머릿속으로 일관하고 있으면 정말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도 사전선거일을 최대한 줄이고 QR 대신 원래대로 바코드로 조치, 선거의 자기네 각 투표소에서 관리 책임자가 직접 투표지에 도장을 찍은 후에 투표를 마친 즉시 수개표로 확인, 기수, 점검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 지역구의 투표지부터 보고하면 그것이 검수 과정을 거쳐서 인정하는 된 겁니다. 이번에 민주주의 더불당의 대표라는 사람 국회의원들이 투표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본인이 다 써서 곧바로 대표를 해서 검수를 하고 개출을 하고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의가 있는 것을 서로 상호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이 국회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을 통용이 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지자체 의원을 뽑고 지자체장을 뽑는데 왜 그것이 다른 식으로 해야 됩니까? 빠르게 한다고요? 컴퓨터로 빠르게 한다고요? 빠르게 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확인해서 정확하게 검표해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당선이 됐는지 당락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투표하자마자 누가 당선됐고 누가 떨어졌고 이런 것이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5시간 아니 늦게 잡아도 8시간 지나도 수집을 해서 다 당락이 확인됩니다. 그렇게 일일이 부정할 수 없는 주변에 있는 틀을 다 없앤 것이 예전에 다 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4.19 의회가 왜 일어났습니까? 네? 4.19 의회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부정선거를 실서 결국 무슨만 정권이
잘못을 묻히고 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었더니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옥상물이 돼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인쇄별로 여기 보십시오. 네, 어떻게 스피드가 시민의 법무상에서 수두룩하게 나옵니까? 어떻게 스피드가 인쇄돼서 나옵니까? 제가 예전에 광고 업무를 해봤는데 인쇄를 할 때 연이한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잡아가지고 집어넣으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잉크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잉크가 떨어지는 부분이 탈락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검정색이 나왔듯이 짙은 녹색이 나오거나 노란색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선거 투표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인쇄자 분명히 몰아놓고 여기에 기자들도 많이 지나다녀요. 의원 배지가. 나중에 따로 인쇄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명단들 선관위 이거 시간을 끌면서 잡았던 그렇게 증거가 천천히 없어졌는데도 무슨 놈의 국정선거가 아니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수의 목줄은 세계 4개가 된단 말입니까? 예전에 4.19 때 부정선거한 장관 모두 달아났어요.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뺏는 거기 때문에 법과를 사용하지만 무비증명이에요. 무비증명이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 같으로 사회를 결합니다. 이 빨리 다음 선거를 위해서 국민들이 이것이 명하다. 그리고 우리들이 자기들이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정하고 공평하게 어떤 사람이 우리가 투표를 해서 내가 뽑지 않았어도 대전에 뽑힌 것을 증거로 하더니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가짜로 다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 시스템화해갖고 해킹을 해가지고 방향을 바꿔줍니다만 단순히 이유는 두 가지가 국민의 이름으로 썰고 나가겠습니다. 혼자 민주당 189표 득표이고 민주당 없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특권 지시를 명령하라. 특권 지시를 명령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번에 잘 봤잖아요. 어떤 시민은, 어떤 남동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모든 것이 저들의 계획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정권, 국민인권의 정권을 60명씩으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편에 있어서 말씀을 얘기 아니에요. 어떤 편에 있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정확하게 국민 주권을 행사했을 때 사진을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뭘 제명해달라, 뭘 철회해달라 이런 것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짜들한테 맨날 철회하고 제정해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절대 말이 안 돼요. 가짜들은 가짜예요. 가짜는 공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QI 시스템은 없어져야 다트리고 철저하게 투표권자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킹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빠르게 돌린다고 하는 권투표 많이 권투표지 그것은 다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간 사람들도 아닌데 전문직이면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조작이 있어요. 그건 아시안게임에서 이 게임이 컴퓨터로 운동하는 것도 국민당이 맨날
협상과 지금 마지막에 시스템을 빠르게 돌린다고 기기를 조작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이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을 우선점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교환인생이 어쩌고 바꾸기를 의미하고 바꾸할 수 있는 어쩌고 수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선택하고 행정안전부나 기타 국민의 장학적인 자연생활을 위해서 수개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왜 필요합니까?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선언한 거 아니에요. 국민이 선언한 것은 그냥 투표를 우선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전 투표를 이틀씩이나 해갖고 선거인을 뚱뚱하게 만들고 이 이상한 투표를 다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선거일에 국민이 정했으면 그 나라 선거하면 됩니다. 지금은 찍을 때 당연히 그 사람이 직접 찍어야 되잖아요. 이로써 부당한 주민을 찍는 건 다 가짜 투표입니다. 투표를 지시할 겁니다. 노란 봉투법을 아시나요? 배달, 택배, 화물, 조선소,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하여 보장하는 것이 바로 노란 봉투법입니다. 이 법령을 마련해줘도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노란 봉투법. 카르텔 왜 노란 봉투법은 9월 우리 27일 모두가 날 오전 투표해야 10시에 할 한대요. 새싹입니다. 저도 이제 신청할 거예요. 아직 안 이 했어요. 캠페인은 전국 민주노동조합 청년맨이 함께합니다. 여기는 국회 앞인데 진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나와요. 여기 기자들도 많이 다닌다요. 그러니까 이 중에 기자 제대로 좀 높은 사람이 딱 변해갖고 국회의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제대로 활동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천만천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반드시 부정선거 밝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도 깨어나서 부정선거 앞장서서 알리게 도와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인구 숫자가 157명이, 유권자가 157명인데 신고한 거는 159표, 투표한 거는 민주당 득표가 189표, 총 209표가 나왔어요. 어디에요? 말이 됩니까 여기가? 여기 있죠.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의 유권자가 총 157명인데 어떻게 사전 투표가 142표가 나오고 당일 투표가 67표가 나와서 미친 209표가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여기는 아프리카 때보다 더 못한 지역이야. 그리고 144세가 어떻게 투표합니까? 144세가 어떻게 투표해요? 이걸 방송에 하나도 안 해요. 판사가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를 했는데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고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주장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의혹만 가지고 추측으로만 하는 김호중 방송이나 뉴스답하는 KBS가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팩트는 하나도 방송 안 하고 이게 무슨 경우란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깨어나세요. 깨어나십시오. 내년에 당일 투표 안 하면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QR코드 당장 폐지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마 1호 9호를 외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빨리 인용하라.
그래서 오랜만에 가기 전에 우리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하라는 겁니다. 일부 개정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의 집회 방해가 너무 심합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정보관이 갔다 왔다 갔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마이크 소리. 왜 경찰들은 민주노총은 파치하지 않고 왜 저런 방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경찰들은 저런 걸 단속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법은 적용을 해야 되죠. 경찰들은 저 민주노총 마이크 소리부터 단속하십시오. 집회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집회 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정선거를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져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전안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고 여기 수원에서 온 사람도 있고 우리들은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노총처럼 월급 올려달라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에 무너진 국민주권, 강탈된 국민주권, 거짓, 불법,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거짓의 칼들, 이것을 방관하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거짓된 중앙선관위, 대법관들, 이 악법들, 63대 36의 투표율 조작, 언론이 뭉개버리는 이 투표율 조작, 이것을 언론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도 한통속이 돼서 돈을 받고 거짓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이 막가파식 불법 조작 왜곡 이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것이 왔는데 민주노총 집회를 방해하는 반말투 없는 전 민주노총의 마이크 소리를 왜 방송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회 방해입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올려달라고 이것을 왔습니까? 우리 연금 올려달라고 이것을 왔습니까? 우리 무슨 평화 통과시켜달라고 이것을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단 하나 나라에 무너진 정의가 무너지면 선거 조작하는 이 정의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국제국가가 되고 권력자들에 대해서 권력자들의 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악한 권력자들의 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 국제국가가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로 갈 것입니다. 이 중앙선관위의 투표를 조작을 막지 못하면 내년 4.10 총선에서도 이 63대 36의 투표를 조작해서 더불어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선거할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진 탄핵을 당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에 보류했던 노란 병투법 민주노총의 이 막가파식 합법 노란 병투법 여러분 노란 병투법 뭔지 아세요? 어떠한 불법 집회를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노란 병투법입니다. 이 막가파식 이 민주노총 대한민국을 망치는 민주노총 해체하라 민주노총 해체하라 민주노총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까지 민주노총에 장악해서 투표율을 조작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국회의원은 뭐하고 있습니까? 보좌관님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보좌관님 여러분 국회의원 될 거 아닙니까? 정의의 침묵하는 자 대가를 지불받을 것입니다. 저 침묵하는 자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손에
법원에서 배가는 힘을 받을 것입니다. 정의의 침묵을 향한 대리점도 악을 향하는 자들은 도왔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월급을 달라고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돈을 써가면서 나는 자녀의 대리님 많이 목사인데 있어도 내 돈을 써가면서 제재를 안 해. 한 달에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사이의 돈을 써가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같이 돈을 써가면서 부정선거를 알고 있는데 우리를 부구라고 몰고 있습니다. 언론은 우리를 부구라고 몰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라고 알겠는데 이것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보좌관님 여러분, 잘난 보좌관님, 잘난 국회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진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니까 우리가 부정선거를 보관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하는데 우리가 진짜 누구입니까? 우리가 태극기 누구입니까? 정의를 외치는데 진실을 알고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63대 36에 4.15 총선에서 63대 36에 중앙선관위의 특별 조작을 알리는데 언론이 뭉개버리고 국회가 뭉개버리고 대법관들이 뭉개버리고 국민을 위해 살아야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될 대법관들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될 대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뭉개놓으시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앞에 있는 진실을 알리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태극기 누구입니까? 말씀해서 하태경 의원님 말씀해보십시오. 잘난 하태경 의원님 똑똑한 하태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디 갔어? 잘난 국회의원 나이미 여러분 보좌관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진실을 알리는데 너희 짓을 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태경 이중가짜 진실을 말하는데 누구라고 말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생각하고 언론이 용납처럼 부르고 언론이 모양의 패를 걸고 진실은 무릎에 맞추고 거짓된 자들이 벌을 치고 거짓말하는 이재명 같은 자들이 존경을 받는 이 대가족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월급 잘 나오니까 연봉 1억 이상 나오니까 먹고 살만하십니까? 먹고 살만하십니까? 정신 차리는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되고 봉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기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60억대 36으로 국회가 가짜 국회의원이 60명이 방송을 했는데 이것은 압니다. 굉장한 사실인데 만약에 경찰 통제로 많이 들었죠. 내 말이 걸리시면 벌써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판명이 선언되셨습니다. 63대 36을 했었는데 이것이 거짓이라면 중앙선관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이고 껍데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외쳐도 10분 방송으로 돈을 받고 깊고 좌파 회원들로 방송으로 장악되기 때문에 지금만 동성에서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 들어서 이것을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신고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런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이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또 분별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오늘도 국회의원 여러분 보좌관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보좌관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전국적으로 8곳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키자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비정규직 판매연대 노조는 대리점 노조 탄압에 전사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현대차 그룹을 검찰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대리점주와 자발적으로 계약을 폐지한 것이지 노조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판매사원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현대차가 관계한 이유가 만드는 국회의원들 경찰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관계하는 대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60년대 30년의 명백한 진실을 국산해버렸는데 어떻게 국민 보고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힘없는 국민들만 조언합니다. 노란 봉투법을 아시나요? 배달, 택배, 화물, 조선소,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하여 보장하는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이로운 노동환경을 마련해주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곧 모든 시민의 권리가 되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우리 모두가 함께 키워야 할 새싹입니다. 이 국회의는 전국 민주노동조합 청년맹이 함께합니다. 공개학자들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국회의를 조사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대 미래통합당의 선거에서의 득표율이 63%였습니다. 한국내도 예외가 없이 외국인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내도 예외가 없이 63대 31이 나왔어요. 이거는 공명청년을 명지대학교 명예학 교수 박영하 교수님 정말 모의고사 수석 합격자 박영하 교수가 말하기를 이거는 공명청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걸린다 이거예요. 언제 동안?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걸려가지고 똑같이 학년이 나오고 학년이 나오고 더 나옵니다. 무슨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무슨 수 없어요. 우리의 무대인 것은 무엇이냐? 방법이 사기다. 거짓이라고 하겠습니다. 63대 30. 중앙 선관위와 사회들의 유시학자 사람들로 국회의를 조작합니다. 이것은 수도권에서 동맹기관이 싹쓸이의 사람들과 결합한 시간에 너네 야당이 되면서 서가국가들은 이 원소동만 가득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나타나는 멍청한 골다리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소나무, 김남국, 이현애, 윤수진, 남윤순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을 통해 완전히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는 더불어민주당도 지배하겠고 국힘당도 지배하잖아요. 국힘당 다음번에 국힘당도 변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유사처럼요. 정치하세요. 국힘당도 정치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정치하려고 합니다. 젊은 편이 안녕하세요. 태극기님 안녕하세요. 수술도 잘했으면서요. 태극기님 안녕하세요. 이 사회 보면은 어떻게 나온 게 아닙니까? 유튜브만 보세요. 국무청 조합원들한테 잘 들려옵니다. 청와대 마음신뢰가 민노총 간첩자가 북한 구명받았다. 동맹과 그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정확하게 채널A 동맹과 스토리를 보세요. 저게 분명히 뉴스에 나왔습니다. 청와대 마음신뢰라 민노총 간첩단 북한 지원받고 분명히 뉴스 채널A에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보면 간첩들의 지원을 받고 움직이는 조합원이 되는 건 분명히 한번 아셔야 됩니다. 사회로 부정정원은 저 국회 안에 60명 정도의 가짜 국회의원을 빼는 분명한 부정선거입니다. 사회로 선거는 부정선거다. 사전 투표는 선거리 투표다. 전지현 앞에서 조작투표, 9월 선거는 골프 터너, 9월 터너는 신문 노출, 4터너는 합법 포도, 인권 투표지, 부정 투표지, 대천리의 투표지는 부정 투표지, 삐딱선 투표지, 부정 투표지, 사전 투표 보관소, CCTV 왜 가렸나? 부정선거는 사용자, 사회로 부정선거
수사하라. 헌법 1조이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을 권한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네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이라 자유국민이 주인이다. 말뿐인 주인은 정치인의 노예다. 말뿐인 국민은 정치인의 노예다. 사회와 부정선거 수사라. 사회와 선거는 부정선거다. 사전 투표는 동거리 투표한다. 당일 투표 투표하라. 전자대표소, 조작대표소, QR코드는 불법코드다. QR코드는 신문 노출한다. 바코드는 합법코드다. 신권투표지, 부정투표지, 배치의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보편투표지는 부정투표지, 삐딱선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사전투표 보관소, CCTV 왜 가렸냐.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회와 부정선거 수행하라. 사회와 선거는 부정선거다. 사전투표는 건강이 투표다. 당일선거 수개표하라. 전자대표소, 조작대표소, QR코드는 불법코드다. QR코드는 신문 노출이다. 바코드는 합법코드다. 바코드로 실시하라. 신권투표지, 부정투표지, 배치미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붙은 투표지, 부정투표지, 삐뚤던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사전투표지, 보관소는 CCTV 왜 가린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회와 부정선거 수사하라. 사회와 부정선거 즉각 끝간 수사하라. 민노총 사람들이 아주 오늘 작정하고 왔네. 많이.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분명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투표지가 분명히 한 번을 줬든 두 번을 줬든 사람들이 분명히 적은 투표지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신권 투표지처럼 전혀 구겨지지 않은 다발 투표지가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모른 척 한다면 우리의 직권을 다 포기하고 있는 것이고 나라가 지금 망했습니다. 가짜 국회의원이 60명 이상이 공산주의 만들려고 지금 이 나라를 망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노란 봉투법입니다. 배추잎 투표지. 여기 투표지 하신 분들 중에서 배추잎처럼 색깔이 있는 그런 투표지를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투표지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하나 분명히 하나씩 넣었는데 어떻게 붙은 투표지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나라를 조작을 하고 가짜 국회의원을 만들려면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는 그 길로 가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 자식들, 여기 계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혁명력으로 분명히 같이 일어나서 이거를 따져야 됩니다. 절대로 부정선거는 나라가 망했다는 걸 분명히 징계하는 그런 자유대한민국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투표지를 했는데 어떻게 선이 삐딱한 선들이 그 투표지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놈들이 부정선거를 분명히 지들이 만들어낸 조작된 만들어낸 그 통과리에 그 투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진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시대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 망해서 부정선거에 국회의원이 한 60명 이상이 어떻게 저 국회를 장악을 해서 노란봉투가 같던 그런 공산주의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민노총은 간첩당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행동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이 채널에서 방송이 공개됐습니다. 뉴스 로지를 한번 보세요. 마이크 하나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아니 확인하는 거. 사회로 선거는 부정선거다. 사전투표는 동가리 투표다. 사전투표, 동가리 투표, 당일 투표, 시개표하라. 전자개표는 조작개표다. QR코드는 불법코드다. QR코드는 신문을 노출한다. 바코드는 합법코드다.
투표하라. 신권 투표지, 부정 투표지, 배충이 투표지는 부정 투표지, 붙은 투표지, 부정 투표지, 삐싹선 투표지, 부정 투표지, 사전 투표 보관소, CCTV 왜 가른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 4.15 부정선거 즉각 특검하라. 4.15 선거는 부정선거다. 사전투표는 동거리 투표다. 당일투표 수개표하라. 전자개표소 부정개표소 QR코드는 불법코드다. QR코드는 신분 노출이다. 바코드는 합법코드다. 신권투표지 부정투표지, 배치니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붙은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삐딱선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사전투표 보관소 CCTV 왜 가렸나.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 헌법 1조야 기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국민이 기권을 행사를 하니까 저는 부정선거로 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저 국회에 모여서 나라 망치는 법을 노란 봉투로 같은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민노총 저분은 분명히 무슨 행위를 하는지 어제 지령을 받는지 간첩에 북한에서 지령을 받는 법권을 거부한다. 분명한 걸 아시고 분명히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4.15 선거는 부정선거다. 사전투표는 통관의 투표다. 법권을 거부한대. 단일투표 수개표하라. 전자개표 조작개표소 QR코드는 불법코드다. QR코드는 신분 노출이다. 바코드는 합법코드다. 신권투표지 부정투표지, 배치니 투표지는 부정투표지다. 붙은 투표지 부정투표지, 삐딱선 투표지 부정투표지, 사전투표 보관소 CCTV 왜 가렸나.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 4.15 부정선거 즉각 특검하라. 4.15 선거는 부정선거다. 밥 먹고 커피 하나씩 다 들고 들어가네요. 정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여기서 144세까지 살아서 꼭 투표하고 죽겠다. 국회 이번 선거에서 2022 4월 15일 144세가 투표를 했다. 투표지가 유권자 여기 명단에 올라있다. 유권자 명단에 대한민국의 144세가 투표용지가 발급됐다. 투표용지 유권자라는 명부가 발급됐다. 자, 나는 144세까지 살고 기어이 살고 투표하고야 말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144세까지 살고 투표 유권자 명단에 명부에 기어이 올라가겠다. 144세까지 나는 살 수 있다. 희망자 손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144세는 생존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44세 할머니에게 투표인 명부가 발부가 됐습니까? 이것 빨리 분명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것을 들고 중앙선관위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 지금 단식 민길 영양민길 맞을 때가 아니에요. 이거 들고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정치 주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노태 악마는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장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소명하시고 2022-2023번 마 1호 구호를 당장 인용하기 바랍니다. QR코드를 왜 불법 사무소에서 국가가 지정하지 않는 청파구의 88평의 사무실에서 불법 개선으로 전자개표 QR코드를 실시간 해킹하여 어디로 전송했는지 그것 또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믿었습니다. 왜? 법치의 최후 보루니까요. 그동안 헌법재판소장을 존경해왔고
신뢰해왔고 헌법재판소를 신뢰해왔고 우리 국민은 믿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존속 처리를 인해서 국민에게 대실망을 안겨주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기야는 좌파 입맛에 맞는 사건은 지연하고 보수파는 빨리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3년 6개월 동안 질질 끌고 와서 국회의원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몇 개월 남겨놓고 판결 내렸습니다. 자, 국회의원 공직자는 재판 중에 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중에 지급된 모든 급여와 활동비와 특활비와 인건비를 모두 급여를 국고에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국세청은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체가무 급여 환수하십시오. 윤미향 환수하십시오. 왜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자 정경심 가석방 했죠. 조국이 왜 감옥 안 넣습니까? 가정의 부부 가족은 동시 구속 관례에 의해서 한 사람만 구속한다 했습니다. 그랬으니 나왔으니 이제 교대하십시오. 내 가족 부모와 자녀 두 분 모두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임무 교대하십시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는 했지만 해도 너무한 63대 36 어떻게 서울 인천 경기가 똑같이 63대 36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은 4월 15일 사전투표를 귀신이 와서 했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63대 36 똑같은 그 많은 선거구에서 투표율이 나올 수 있죠? 이것을 아까 했기 때문에 자 생략하고 또 하나 비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129개 선거구에서 재검표 신청을 했는데 5개 선거구에서 하는 순간 파주시 진동면에서 유권자는 157명인데 투표 인명분은 또 159명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전투표 142표, 당일투표 67표, 인구 유권자 157명인데 어떻게 209표가 나오고 민주연표가 189표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사하시는 분. 유권자가 그 지역에 파주시 진동면에 157명인데 어떻게 투표수가 209표가 나와요? 민주당이 142표, 189표, 국민의힘이 60, 국민의힘은 그냥 몇 표 안 돼요. 사전투표 142. 그리고 43곳에서 사전투표가 99%가 민주당 표가 10표가 쏟아졌습니다. 혹시 수도권 43개 지역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만 삽니까? 그 43개 지역에는 국민의힘 보수 정권의 지지자 한 명도 없습니까? 어떻게 99%가 민주당 표가 쏟아질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대로 침묵해요. 침묵하는 자, 당선된 국회의원. 다시 말합니다. 이 불법 부정 선거를 판사 4명이 지켜보고 변호사들이 입회하에 재검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선거를 보고도 방송에는 한마디 내보내지 않고 침묵하는 자, 공영방송, KBS, MBC, JTBC 등등 그리고 심지어 TV조선까지 채널A까지 전부 세판 말씀이 딱 거 있죠. 그 다음에 당선된 국회의원 그리고 중앙선관위 그리고 대법관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지금 헌법재판소에
QR코드는 위헌이다. 헌법에 나와 있는 바코드 들어가라. 위헌이다. 1월달에 우리 변호사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뭉개고 있어요. 빨리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좋게 말할 때, 정중히 부탁할 때 인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대저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 대저항을 예고합니다. 인용하지 않으면 QR코드 폐지, 인명번호 폐지, 바코드를 복귀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 폐지가 가장 적답한데 그것은 여야가 짜고 치니까 안 될 걸로 알고 빨리 QR코드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아닐 경우에 내년 총선 대국민 보이콧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개표 하지 않으면 벌써부터 단일 투표 수개표합니다. 분명히 정중히 1차로 부탁드립니다. 1차로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5월 말일까지 정기국회 회의안에 인용하여 일부 선거법을 개정하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2차는 경고입니다.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국민 저항을 예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나 들어옵시다. 정보관들이 여기가 건물에서 부딪히거나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가 맹점이라 여기가 확 터진 데라 지금 정보관들이 3분 만났는데 자기들도 그 법이 맹점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신고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건물에 부딪혀서 나야만 된대요. 근데 저기 건물에서는 신고를 안 하고 여기가 확 터져갖고 오히려 거기서는 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고 지금 들어와요. 이 사람들 깨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으로 보고 듣고 부정선거 알고 기자들도 있으면 아까 채널A 기자들한테 부탁까지 했는데 여러분, 공직선거법 126조이나 공직선거법에는 QR코드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법률 위반입니다. 바코드, 막대기처럼 되어 있는 그 바코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투표지에 바코드를 인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에요. 근데 왜 중앙선관위가 국민들이 이렇게 QR코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제안을 하는데도 한사코 QR코드 사용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하겠습니다. 바코드는 개인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바코드는 여러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QR코드는 그 안에 QR코드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 아까 하태경 말할 때 하태경 지나갔대요. 이 이미지 파일과 중앙선관위 서버 안에 있는 유권자 개인정보가 있어요. 이것을 결합하면은 유권자가 어디서 언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중앙선관위는 약 2천만 명의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쓰여요. 그래서 누가 이재명을 찍고 누가 윤석열을 찍고 누가 민주당을 찍고 누가 국힘당을 찍는지 중앙선관위는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내 말이 지금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여론 조작을. 여론조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할 때 중앙선관위가 진보 좌파 성향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론조사기관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은 저는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국힘당 지지자가 아니에요. 이거 객관적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기에 지지율이 얼마가 됐냐? 70%가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얼마입니까? 박정희 이거 최고 잘한다잖아요. 그런데 39% 후반에서 40% 초반입니다. 안 올라가. 문재인은 7% 들어왔는데 문재인 안 올라가요. 자, 또 문재인 대통령 막다파시 법칙 파괴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부동산 대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정권 뺏겼잖아요. 부동산 수치를 몇 번을 조작했느냐. 최근에 PB조사 이런 데 보면 94번을 조작했습니다. 이건 팩트잖아요. 팩트입니다. 저는 보관해서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94번을 조작했습니다. 공개 조작을. 그런데 문재인 대응 직전에 지지율이 45%에 왔다고 했어요. 그렇게 못했는데, 정권을 빼앗겼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으면 정권을 빼앗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대실패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이 막강한 공화국, 나라를 망쳐왔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버렸는데 지지율이 45%.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지지율이 45%예요. 42%. 그런데 대입가의 지지율이 45%.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여론 조작에서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자, 이제 앞으로 중앙선관위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도 여론 조작을 할 겁니다. 왜 국민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서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안 오르냐? 그래서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론 조작을 해놓고 투표를 조작하고 대통령 투표를 조작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신초기 70%인데 윤석열 대통령 39% 후반이에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안 올라가요. 왜 그러냐? 바로 여론조사 기관에 데이터베이스 진보정책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우리는 투표를 하지만 선출을 중앙선관위가 하는 이 만담밭이 나라.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를 여기다가 대한민국 국회를 뭐라 하죠? 인구수보다 더 많은 유령 투표지. 국회라든가 국회. 아니 157명인데 어떻게 200투표가 나오냐고. 157명이 209표가 나왔대. 투표자 수는. 그리고 민주당이 189표요. 민주당이 189표. 대법관은 대법관입니다. 그들은 대법관이 많은 자격이 없습니다. 209표가 나왔대요. 법을 선거 하는 사람이 159표. 서울에서 음악대하고 대법관 유명한 자를 하면서 철없군요. 정신을 모시고 바라보고 선거를 무죄판결 떼어버리고 이것이 대법관들이 하는 직업인데 어떻게 그들을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법치를 유린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회의원들도 존경하지 않고 대법관들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들이 다 파트를 위해서 부정투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가는 출마는 국회의원들과 존경하는 보좌관 여러분 그리고 기레기 여러분 기자 여러분 한 공성에서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정부를 반납하지 마십시오. 정의가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독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독재자 통일성 분열이 같은 독재자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에 무관심하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저희 무관심한 국가와 정치인과 국민들은 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겁니다. 정의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옳은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부정부패에 눈을 감지 마십시오. 그래서 비자가 되지 마십시오. 김병기도 아닌 건 아닙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삽니다. 이승일 장군의 명은 살릭생 살릭사.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정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겁니다. 정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월급 올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 돈 들여서 시간에서 여기 왔습니다. 인천에서 오고 천안에서 왔습니다. 10분 동안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짧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왜냐 우리는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일정원의 차례는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당대표가 돼서 그를 결사하게 하는 북한식 대한민국, 이것이 나라입니까? 대한민국당은 이것이 나라입니까? 외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일정원의 처먹은 이재명 같은 인격 파탄자를 지도자로 삼고 당대표로 뽑고 그들을 왜 죽였다고 하는데 민주당 사람들, 과연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개딸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삽니까? 45분의 1 삽니까? 63대 36, 45. 이재명을 지지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한 일개 지도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을 위한 국회입니까? 민주당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당대표를 위해서 여러분 국회의원 됐습니까? 만세해야지 이거 진짜로.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싫어요. 북한당도 개떡 같아요. 민주당 정신 차리십시오. 아니 우리 허 여사님 한마디 해. 여사님. 자, 허 여사님. 예. 이보라님. 그러면 허 여사님 한마디 해. 얼른 구호 한마디 해. 아이 얼른 한마디 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더웠다가 이제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 정부는 이젠 국민성을 높이고 나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더 큰 그림으로 그리게 하자. 미래는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게 되며 모두가 행복하고 내 꿈을 이루어지는 모두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각도 중요하지만 의원 수위 확보도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한동훈 장관님, 원희룡 장관님, 윤희숙 전 의원님, 나경원 전 의원님, 조재정은 양자가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의원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방지 조치법에 대해서는 1번 지난 선거 때의 모든 선관위 100% 교체할 것, 유죄자 투표 제도 완전 폐지할 것,
지금은 국회의원 식사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비례대표 많아요. 제도 완전 폐지할 것, 투표한 이동 절대 불가, 투표 마감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개표로 진행할 것, 전자개표기 사용 절대 불가하고 현재까지 부정선거 주 요인임을 밝힙니다. 투표지 수개표 완료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투표 결과를 공포하고 선관위 본부 조건 보고할 것, 투표 평가 대상자 투표 참자 수 이쁘다 저기 있어. 별 목표수 기관지야 수 투표수 투표 장소 현장 선관위 결과 보고하고 직접 날인 등을 한다. 어디서 63, 36? 63대 36 어디 갔어? 그거 보여줘. 63대 36. 하태경 의원이 지금 저 길 건너에 있어요. 지금 곧 올 것 같아요. 긴 것 같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4.15 부정선거가 2020년 아, 4월 청판이 15일 안녕하세요. 저 길 건너에 하태경이가 의원인지 뭔지 저 올라고 저기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개표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서 그 지금 부분에 오신 분이. 대해서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조직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아, 저기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공부를 했는데도 여지껏 아무 저기 오고 있는데 저 중에 하나가 하태경 씨 같아요. 민주 언론들이 있다고 하고 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라고 기다 켜. 하는 무엇인지 저 흰 옷 입은 사람 뒤에, 흰 옷 입은 여자 뒤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부 다 출생연도부터 시작해서 다 나왔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을 사람 아니야? 똑바로 하지 않는지 저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 이 사람 하태경 사? 아니야? 우리가 어디? 다 교육 국민의 의무 교육 의무를 세워 누가 잘못을 하태경 씨! 부정선거 일만하지 마! 하태경! 부정선거 일만하지 마! 이 간첩 같은 사람아! 국회의원들이 가장 도둑놈이고 하태경! 부정선거 일만하지 마세요! 거물이 새끼들입니다. 국민들은 압니다. 이 거물이 새끼들이 웃고 가네, 하태경. 입법부라고 말을 하고 있다니 감히 통탄합니다. 이 거물이 지팡이 새끼도 못한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세금, 우리의 세금을 갖고 너 입법을 한다고 얘나이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교육의 의무를 배웠기 때문에 교육이란 것이 무엇이냐? 기본 교육이 잘잘못을 따져주고 나라의 잘못이든 국가의 잘못이든 모든 잘못이 되면 우리가 다시 할 때쯤 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 입법부 있는 놈들이 지금 나라의 언론에 대해서도 한 번도 언론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나? 2020년 4월 15일 이전에 지금 3년 지금 6개월 이상이 갔는데도 이런 방구도 없어.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라고 국회의 거지 같은 새끼들아 너희들이 핏바람 없는 거지 새끼들이지 뭐냐.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 왔으면 그래도 그나마 각 지역에서 똑똑하고 나름대로 임무를 받는 사람들이 차출돼서 대한민국에 그래도 여의도에 입성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했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관록을 받고 기업을 하고 어디 곳에든지 열성을 다해 했던 분들이 아니 대한민국의 국회만 들어오면 거지같은 새끼들 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295명의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나는 당최 알 수가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전철을 타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 4.15 부정선거 하나 못하는데 무슨 놈은 우리나라의 입법부라고 감히 너희들이 말을 할 수 있겠냐. 당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이 거지같은 새끼들 뭘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똑똑히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어서 이런 방역들을 갖고 여기까지 왔다. 너희들 누구 하나 잘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잘못을 했을 때는 말을 누구나 잘못할 때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빨리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불가부가 돼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야 공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가지 않을까 모르겠다. 국민들도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반당 선거가 잘못되고 나라의 이 선거가 잘못되었으면 한 번쯤 배도에서 너네들도 관찰하고 바르니까에서 한번 쳐다보고 해야 되고 그것이 왜 생선이 된다고 하는지 너네들이 봐야 된다. 공부만 똑똑이다에서 사지선다행에서 글씨에서 공부만 해서 채택만 되면 시험 쳐서 그냥 월급만 주는 그런 업체구리 없는 국민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감히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국민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더러운 우리 국회의원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언론이 잘못되면 언론이 잘못된 것이 됐다고 말도 하고 민주라는 새끼들이 잘못했으면 간첩이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반성하고 또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의 기강이 튼튼해야 우리가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이 갈 때 아니 70년도 안 된 60년 4.15 부정선거가 되어서 그때 사형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아니 이런 거지 같은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죽지만 지금은 6.25 전쟁이 아닌 이런 부정선거라든 어처구니 없는 걸 갖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 똑바로 들으십시오. 국민들이 해야 할 의무는 내가 월급 타서 꼭 가서 가족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나라에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그리고 집에 돈을 충성해서 우리가 가와 만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튼튼하면 가정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KBS가 이때까지 조작방송을 갖고도 아직도 돈을 받고 있는 거지 같은 피렘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현장에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또박또박 세금을 내고 이런 거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여기 왔습니다. 국회의원 우리 우습게 보시고 그 사람들도 똑똑합니다. 근데 여기만 들어가면 왜 거지가 됩니까? 거지가 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좌관 여러분 모두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4.15 부정선거가 2020년 4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길을 막고 공부를 했고 대한민국의 교육의 의무를 했으면서 한 번쯤 쳐다보고 이게 잘됐나 못됐나 아는 사람들 그리고 유튜브를 그렇게 하면서 쳐다보고 댓글을 한번 들었습니까? 그리고 옛날들아 이런 댓글들 마음 카페의 댓글들을 그렇게 쓰고 김경수가 그렇게 댓글을 써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도지사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은 어른이 되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의 나라의 삶의 가치를 여러분의 목표와 의식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4.15 부정선거 적절하고 4.15 부정선거 박살내고 대부분 모든 대법관들은 우리가 사형을 시킬 것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공부 좀 하십시오. 교육은 이 사지선다행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지키는 데 수고하시고 그리고 모든 각자의 일에 수고하시면서 이거는 한 번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노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노총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노총은 노동자의 의무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시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민주노총에게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시부터 1시까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경찰서에 등록을 하고 신고하고 허가받은 집회입니다. 그러므로 상호간에 소음을 너무 크게 해서 음량을 크게 해서 집회 방해를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과 월요일은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 지식이 있는 지각이 있는 민주노총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부터 소란 피우지 않기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하시는 두브라프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많이 시청하시고 오늘 계속 매주 월요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팩트 위주로 있는 사실 그대로 5개 선거구에서 재검표 현장에서 판사 4명을 지켜보는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재검표를 하고 변호사들이 핵심만 부정불법 60만 위중한 것만 사진 촬영을 해서 이렇게 팩트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국가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명정대한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침묵하는 국회의원 당선된 국회의원, 공천받기 위해서 손바닥 비비는 정치 후보자들, 그리고 국회 사무원, 보좌관, 그리고 선관위, 대법관, TV, 공영방송 이들만 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해들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 많이 공유하셔서 여러 군데 많이 확산시켜서 전 국민이 알고 이 선거의 중요함을 사전투표는 문제가 많다, 당일투표로 꼭 하시기를 홍보하여 주시기를 홍보하여서 내년에는 여당, 야당 이기고 싶고 문제가 아니라 정직한 선거, 정직한 투표관리, 정직한 투표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애국동지 여러분께서 힘합쳐서 우리가 4.15 부정선거를 당장 수사해서 당장 박탈해서 함량 미달자로 당선된 함량 미달자들이 악법으로 발의한 악법 개정한 법들을 21대 국회는 원천부여를 시켜야만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소를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짧게 몇 가지만 부여에서 투표한 투표용지가 쉬운 고물상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투표를 개표를 했든 안 했든 보관하면요 국가가 지정한 봉인된 규격화된 투표용지에 봉인한 사람의 도장을 찍어서 철저하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검표 현장에 봉인을 하지 않은 삼립빵 박스에 넣어서 밴딩도 풀지도 않고 100장 단위로 천장식 묶음 그대로 포장지도 뜯지 않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이것이 63%라는 것입니다. 서울경기 인천. 그래서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웃지 못할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혹시 여기 144세까지 난 살아서 투표용지를 한번 주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144세까지 살아서 투표용지를 꼭 발급받겠다 하시는 분 144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자, 홍해 모세 홍해 바다 건너는 기적이 홍해 기적 다음에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총선에서 144세가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명부에 올라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고 매주 월요일 11시에서 1시, 목요일 11시에서 12시 반 꼭 국회 일정문 이정문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모두 그냥 구호로 공명선거 이룩하자. 공명선거 이룩하자. 공명선거 이룩하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국방 지치로 매주 월요일 날 11시부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사진차를 사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목요일 날은 저쪽 그 동성애 반대하는 그쪽 텐트 앞에서 11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 뒤에 쪽 주세요. 사진 좀 찍어 주시겠습니까? 아, 이것이 찍고 있어요. 동영상 찍어갖고 나중에 저기 하면 돼요. 앞으로 가서 찍어야지. 아, 저 앞에 가서? 예, 알겠습니다. 정의상 오세요. 오늘 찍으니까 이리 오세요, 목사님.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이렇게 캡처하면 돼요. 빨리 와, 빨리 와.
이게 조용해 보여서. 자, 그때 간장식. 그때 간장식으로 주세요.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진다. 파이팅! 부정선거!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부정선거 파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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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수사하라! 수사하라! 우리끼리 찍어갖고 이제 화면 캡처해서 사진 찍으려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바연에서 매주 월요일날 11시부터 1시까지 여기 국회 정문 이문 앞에서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내년 4월 10일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목요일날은 저쪽에서 전시업과 국바연 일목연에서 부정선거를 그동안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 목사님들하고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여기서 합니다. 관심 갖고 유튜브로라도 응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워낙 좁은 장소에 점심때가 되면 엄청 많은 단체들이 와서 일처돼요. 오늘은 특히 더 심했어요. 저쪽에서 마이크를 너무 심하게 했는데 아까 정보관 얘기는 이게 벽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를 측정을 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가 탁 터진 데라서 그 잡기가 어려워서 그게 맹점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쪽에 더 많은, 작년에만 해도 재작년에 저렇게 텐트 없었는데 저 앞에 텐트로 꽉 찼어요. 큰 텐트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개씩 감사하고,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7,500명이 됐어요. 그동안 그 빠구리 당명을 지어주신 그 애국 참전용사의 그 쇼츠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그 대박 나서 많이 하고, 또 제가 최근에 요 앞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부정선거 때문에 왔다가 이제 김상진 씨 하면서 여기서 이재명이 기각하라고 막 그러니까 그 체포 동의안을 국회 사는 거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는 그 개딸들 집회에서 반대 집회 할 때 있었고, 그랬더니 최근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태우도님 저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돌봐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수익 창출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신청을 하고 하는데 뭐 괴롭힘으로 해서 그걸 다 하지 말았는데 해도 좀 그래요. 부정선거 끝나고 다른 채널을 그러니까는 좀 깨끗이 부정선거 끝나면은 할지 몰라도 내년 4월 10일까지는 어쨌든 괴롭힘이라고 그들이 말할지라도 우리는 가서 압박을 해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드시고 건강하세요. 추석 즐겁게 맞이하시기를 감사합니다. 화면 끄겠습니다.